저는 새로운 농촌을 만든다 또는 새로운 마을을 만든다 이런 개념을 그동안 유재왕 대표님 활동하시는 걸로 좀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들으면 들을수록 약간 농업 분야의 앨런 머스크 뭐 이런 걸 꿈꾸시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나중에는 이렇게 저희가 용비어천가 쓰다 보면 나중에 그가 농촌을 발명했다. 이렇게. 화성에 개척하다 막 이렇게. 너무 괜찮았대요. 그럼 꼬부기 집은 아직도 1,000만 원에 건설할 수 있는 건가요? 좀 더 이제 에너지 효율을 높이다 보니까 한 1,500만 원 정도의 재료비가 됩니다. 재료비만. 나머지는 더 들죠. 배워서 자기가 만들면 되니까 일단 1,500만 원이다. 이렇게. 그 정도면 시도해 볼 수 있다. 말씀 중에 팜토보이즈라는 파밍보이즈. 파밍보이즈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이제 처음에 농촌에 들어오려고 다양한 시도를 했다라고 애둘러 말씀하신 게 그 활동이었던 거군요. 그 전에 활동을 했던 게 그런 농촌들을 계속 시도를 하고 농사 짓고 뭐 하다가 제가 한국에는 기반 없이 시작하고 계속 하고 있는 또래 청년이 없더라고요. 다 이제 후계농, 승계농이거나 그 친구들도 힘들어하고 그러면 어떻게 이걸 내가 시작할 수 있지를 찾다가 일본부터 시작해서 세계 여러 나라들을 다니면서 그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제도적으로나 아니면 뭐 단체가 있는지 어떻게 시작해서 계속 하고 있지 그걸 보러 이제 다닌 거죠. 다큐를 만드신 거잖아요. 네. 다큐 이제 영화 만들어서 부산국제영화제 초청도 받고 개봉도 하고 IPTV에도 항상 있습니다. 광고 나오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책도 또 나오시고 맞습니다. 네. 영화가 나왔을 때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 저희 어떤 감정적인 이야기들이나 이런 것도 담고 싶어서 책도 이제 같이 매일매일 일기 썼던 거 가지고 이제 썼죠. 그러셨구나. 그러고 나서 코브기를 했고요. 코브기를 한 2, 3년 한 뒤에 수요가 진짜 많다라고 생각해서 팜프라 형태를 했고 그 팜프라를 3년 동안 테스트한 거죠. 이것도 팔아보고 저것도 팔아보고 이거 공공사업도 해보고 뭐 공모사업 영역사업도 해보고 다 해봤죠. 그 중에 우리가 어떤 걸 앞으로 해갈지를 이제 정리하고 있는 단계에 있는 거예요. 로컬에서 항상 대표님들을 만나보면 좀 특이사항들이 있는데 컨텐츠 스타트업의 형태를 항상 먼저 갖고 계시더라고요. 본인들을 설명하든 아니면 새로운 세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새로운 체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컨텐츠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팜프라도 펀딩으로 만난 팜프라는 제가 보기엔 거의 뭐 컨텐츠 스타트업에 가까웠어요. 매거진도 책도 또 웹사이트도 그렇죠. 상대방을 매료시킬 만큼 디자인적으로도 빼어나고 컨텐츠도 튼튼하게 만드셨다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거든요. 우선 저희는 제품 없이 브랜드가 먼저 알려졌고요. 그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앞으로 떼야 되는 부분인데 팜프라 유지형이었잖아요. 원래는 파밍보이즈 유지형이었고 그다음 코브기 유지형이었고 그거를 이제 팜프라로 계속 인지도를 넣는 작업을 했죠. 그러니까 그냥 유지형이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팜프라가 앞으로 나오게끔 그래서 이제 팜프라를 찾아오는 많은 분들이 저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제는 그렇다는 말씀이죠. 오히려 이제 어떤 저희 멤버들을 보고 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런 곳이 있구나 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렇게 하는 작업들을 계속 해왔고 앞으로 이제 더 해가야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제품도 없고 기반도 없는 상태에서 브랜드를 알리는 것 자체가 지금 자본이 하나도 없잖아요. 어떻게 하지 하다가 이제 방금 말한 것처럼 계속 파밍보이즈든 코브기든 어쨌든 컨텐츠 가지고 계속 팜프라 인지도를 만들려고 작업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다음 단계로 이제 넘어갈 것 같고 당연히 그 순서밖에 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새로운 세상을 보여준다는 어떤 차원에선 대부분 비슷한 길을 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상대방이 나를 이해하겠거니 하고 믿을 수는 없잖아요. 계속해서 제시하고 보여주고 설명하고. 일종의 구애 활동을 하는 건데. 팜프라 촌에 입주하는 청년들이 농사를 지으려고만 오는 게 아니라 팜프라라는 인프라를 이용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살고 싶은 곳에서 하고 싶어서 온다. 이렇게 정리가 또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시도 준비하고 있고 다양한 프로젝트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일단 저희가 이제 말하는 거는 그래서 뭐 농업 사관학교냐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옛날 말이다. 저희는 아주 딱 질색인 말이고요. 결국 저는 교육제도부터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육제도를 거쳐온 어떤 한 사람으로서 제일 힘들었던 거는 저는 그 학교가 안 맞았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저는 그 바랑아 집단이었거든요. 항상 그 낙인 찍혀 있는 초등학교 때부터
그래서 교육제도가 안 맞는 상태에서 그거를 계속 밟아와서 대학을 가고 직장을 가잖아요.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뭐 어떤 사회적 시선이든 스스로든 부모의 시선이든 그거를 잘 밟아온 친구가 직장을 가지기 전 혹은 직장 일을 하다가 문득 내가 원했던 삶이 이런 삶이 맞나?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생각보다 살면서 선택했던 게 없네? 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어느 순간 되면. 그런 친구들이, 그 중에 많은 친구들이 나는 좀 더 자연에서 뭔가 해보고 싶어. 아니면 지역에서 뭔가 해보고 싶어. 아니면 좀 사람이 없는 곳에서 해보고 싶어. 그런 생각들을 가진 친구들이 오는 거죠. 뭐 대학을 갓 졸업하든 아니면 이제 고등학교를 갓 졸업을 하든 와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걸 그냥 해요. 그럼 저희가 그거에 대한 어떤 비용적인 거나 아니면 주거 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줘요. 생활비는 자기가 내고. 그러니까 생활비를 벌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일들을 만들어 보는 거죠. 여기서. 저희 일을 도와도 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해도 쉬다 가는 친구도 있어요. 그냥. 그렇게라도 자기를 좀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설계를 했고,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삶의 궤적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은 자기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기억들을 다 적어보는 작업을 해요. 그래서 과거에 내가 어떤 궤적을 가지고 살아왔는지를 보고 현재에 어떤지를 보면 앞으로의 그림이 좀 그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궤적을 보고 궤적을 그릴 수 있는 거죠. 그거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요. 저희가 녹음만 하는 거라 영상 촬영이 아니라 유지영 대표님 외향이 어떤지 대부분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근데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걸 상황을 보니까 약간 일본 만화 중에 학원물 있잖아요. 학원물에 나오는 괴짜 친구가 야, 나처럼 다르게 살아도 돼. 약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기분이 좀 들거든요. 그렇군요. 일본 만화에 나오는 학원물 보면은 불량 청소년들이 많이 나오고. 우회적으로 말했는데. 교육 체계가 안 맞았다고 말씀하시는 게 사실은 어떤 거부 활동이라기보다는 틀을 깨는 작업에 대한 내용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회가 나를 정의하는 것보다. 없으니까. 그런 거보다도 대한민국 교육 시스템이 제공하지 못하는 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일 수도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맞습니다. 내용들 보면. 네. 저는 그거를 심지어 학교 다닐 때 좀 알았고요. 근데 선택지가 없잖아요. 대한민국 갈 데가 교육이 없으니까. 우리를 담기엔 너무 작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과목의 한계, 그리고 그 과목에 따른 학습 공간의 한계 때문에 못하는 건데 지금 유지영 대표님 말씀 들으면 가장 감동적인 게 집을 짓고 싶어. 그래서 건축사무소 찾아가가지고 건축에 관련된 모든 걸 다 배우잖아요. 고등학교 때 해야 될 과정을 그때 한 거죠. 사실은 제가 느끼는 그래요. 근데 좀 이게 대한민국에는 건축학과에서도 이렇게 건축을 배우지 않거든요. 건축과 가서 제가 강연도 했죠. 네. 재밌었어요. 그래서 근데 건축학과 나온다고 집을 짓지는 못해요. 못하죠. 근데 이분은 본인이 집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어.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자기가 설정하고 거기에 맞는 액티비티를 했더니 결국은 좀 시간이 흐르긴 했으나 집이 나와. 집이 나왔는데 이걸 뭔가 기록물로 남기고 싶어. 친구들아 모여라. 집 만드는 워크숍을 하자. 그런 다음에 그 내용을 결과물로 만들어내고 이런 과정들은 되게 쉬운 방법이 아니거든요. 저희가 가끔 이제 다른 팀을 만나러 녹음하러 이동하는 과정 중에 비슷한 얘기들을 하는데 중고등학교 때 했어야 할 일을 우리가 왜 지금 하고 있을까? 일종의 공부의 과정들을 계속해서 겪어간다고 저희도 생각하는데 대부분 다 좀 비슷한 내용들이 있네요. 자기 스스로 교과 과정을 개발을 하고 그거를 또 이제 후에 따라올 사람들에서 또 그걸 만들어 놓는다는 건 거의 그 조선 왕조에서 많이 했던 의궤를 만드는 사업인 거죠. 미래 세대에 대한 고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그렇게 못 살아봐서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불평등과 불균형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결국은 제가 배우고 싶었던 것들은 자본이 없어서 선택을 못한 경우도 많고 만약에 고등학교 때 제가 그 정도 돈이 있었으면 집이 했겠죠. 저는 했을 것 같아요. 그냥 뭐 요트를 타든. 근데 그런 어떤 선택의 자유가 그 자본이나 어떤 시장경제 영역 안에서는 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농사 짓고 싶다 안 되잖아요. 농사를 짓고 싶다 뭐 나중에 농촌 가면서 살면 되지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그게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저는 나이 들면 농사 못 짓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너무 힘들어서. 근데 지금 하고 싶은 거죠. 그때 당장 고등학교 때 차를 만들고 싶고 집을 만들고 싶고 뭐 배를 만들고 싶고 저희 아버지는 또 어부시니까 그런 일을 하고 싶은데 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예. 그냥 못 한단 말이에요. 대학교 때 하고 싶은데 학교를 가야 돼요. 못 한단 말이에요. 그냥 그거를 계속 하고 싶었던 욕망들하고 어떤 학교를 가야 되는 거하고 계속 충돌하니까 선생님마다 충돌하고 그 주변의 친구들도 다 비슷한 저와 비슷한 액티비티한 뭔가를 이 친구들 보면 다 운동 좋아하고 공 차는 거 좋아하고 이런 애들끼리 모여있거든요. 네, 액티비티로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 그걸 한 거예요. 축구 선수가 되고 싶어서 공을 차는 게 오토바이 타고 하는 게 네네. 그런 활동적인 걸 풀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약간 상황이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학교는 사회가 원하는 인재를 배출하기 위한 학교였는데 이제 사회가 움직이는 흐름이 너무 빨라지고 속도가 빨라지니까 학교가 거기에 이제 따라가지 못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그래서 저희가 고등학생 인턴이 오거나 하면 이제 같이 좀 인턴을 받아서 오거든요. 마이스터 대안학교에서 오면 뭐 안 가르쳐줘요. 그냥 같이 해요. 다 역할 주고 뭐 영상 하나 만들어야 되면 그 영상 만들어. 예. 그리고 필요한 거 있으면 스스로 공부를 해. 잘 몰라? 그러면 그때 이제 가르쳐주고 피드백 해주고 같이 영상 보면서. 예. 저희 5월달에 출연해 주셨던 멘토리 네, 권기호 멘토리하고도 잘 대표님. 맞을 것 같아요. 예, 말씀하신 권기호 대로. 대표님은 친구들을 데리고 항상 방랑을 하시거든요. 새로운 길을 보여주고 싶다. 네. 그래서 아마 그런 지점이 맞을 것 같고요. 돈 뺐었는데. 그 팜프라가 컨텐츠를 앞세운다는 내용이 컨텐츠 스타트업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긴 했는데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내용을 좀 종합해 보면 일종의 실록과 사관의 역할을 하고 계신 게 아닐까. 저희는 약간 기록 덕후입니다. 예. 네. 기록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조금 전에 조선왕조 때 했던 의궤를 예. 만드는 작업 뭐 이렇게 말씀드린 건데 똑같은 말은 아닌데 약간 좀 새로운 의복을 입으시면 새로운 느낌이 날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래서 이게 용어가 의궤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괴가 들어가니까 괴짝 같은 상자나 의가 들어가니까 의류 뭐 이런 걸로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조선왕조에서 무슨 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 사관과 이제 화가들을 동원해서 도화서죠. 다 동원을 해서 그거를 갖다가 총천연색에 지금으로 따지면은 다큐라든가 이제 영상 사진 아카이빙 예, 그런 아카이빙을 해요. 그래서 이게 당시 동아시아에 있는 국가에서 가장 발달한 게 대한민국이거든요. 사람들은 기록 덕후가 일본에만 있는 줄 아는데 사실은 기록 덕후의 원조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게 조선이 컨텐츠 스타트업이었다고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선의 전통인 컨텐츠 스타트업으로 출발해서 예, 농촌까지 발명한 우주적인 그런 팜프라는 조선에서 시작했다. 예, 뭐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근데 되게 동의를 하는 게 일본 도서를 되게 많이 봤어요. 예. 농촌 관련된 예. 자료 찾을 때 한국에 자료가 없는 거예요. 특히 제가 초창기 한 10년 전, 8년 전에 볼 게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써야겠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사실 기록을 잘해요. 최근에 예. 보면 정말 잘해놨거든요. 책도 많고 그거 보면서 첫 여행지를 일본으로 간 거예요. 일본의 농촌들을 보러 갔었던 거고 저희도 생각을 하는 건 결국 이 기록을 한다는 건 우리가 보겠다가 아니라 이 다음 세대가 보겠다. 보는 걸 기록한다 이 개념이 그게 영상이든 글이든 간에 그래서 저기 나중에 보여드릴 건데 판타지촌이라는 작년에 여기 살면서 있었던 일을 기록한 6권의 책도 6권이 나왔어요. 그런 맥락인 거죠. 이런 농촌에 갈 준비하거나 아니면 이런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공공에서 자꾸 헛물 켜지 말고 사람들의 지금 청년들은 이런 이슈를 가지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온다. 뭘 좋아하는지 뭐가 힘들어하는지 여기 다 있다. 그 기록을 만든 거예요 사실. 책이 생각보다 진지해서 엄청 깜짝 놀랐거든요. 보셨어요? 예. 보통 보면은 라이프스타일 매거진처럼 만들어서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건데 팜프라촌 책을 보고서는 이건 매뉴얼이잖아. 생활 지침서 막 이런 거 같아. 그렇죠. 약간 느낌이 펀딩 덕후가 가볍게 했다가 호되게 혼나는 느낌이에요. 근데 네 그걸 좋아하시는 분은 또 진짜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매거진도 그 맥락이었어요. 결국 지역에 있는 자원을 어떻게 보존하지. 결국 그 농촌이나 이런 데가 되게 보수적이라고 하는데 보수적인 것도 있지만 보존적이에요. 다르거든요. 보수적 한편으로 되게 진보적이세요. 그러니까 보존적이면서 진보적인 저희 말은 그 말은 기존의 것을 잘 지키면서 어떻게 이거를 마을을 어떤 발전시키지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생태라고 봤을 때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개발하지? 이런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농업 뭐 아니면은 촌 라이프에 대한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계속 말씀해 주신 걸 들을수록 그 돌문어 매거진도 저는 자산어보를 쓰시는 줄 알았거든요.
너무 자세한 거예요. 이게 단순 판매용이 아니라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이렇게 생산됐어요가 아니라 그래서 앞으로 영업을 누가 준비한다고 했을 때 그걸 보고도 아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 거구나. 예. 그 안에 텃세는 사실 텃세나 이런 것들 이슈도 워낙 예, 많은데 예, 예. 그것까지는 많이 못 넣었지만 그런 부분들 특히 어업 쪽은 되게 심하거든요. 그게 그리고 소위 어촌계 중심으로 네, 파워가 이렇게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단결하라 이래가지고 예. 어장조차도 그게 이제 어촌계 입장에서는 사적 재산처럼 네, 맞아요. 되는 개념이 있거든요. 바다가 엄청 고기를 낚을 때가 많은 것 같지만 예. 정말 안정적이에요. 음. 정말 구역이 얼마 안 돼요. 예, 고기가 몰리는 곳이. 그렇죠. 해류나 이런 조건에 따라서 네. 고기가 있는 곳이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어촌계들이 이제 이익단체가 돼서 네. 그 안에서 어업을 할 수 있는 건 우리다. 아. 우리밖에 없다. 이런 개념들이 있는 거죠. 생업을 하셔야 되니까. 예, 거기밖에, 그쵸. 거기밖에 없는데 그게 이제 지켜지지 못하면 아예 생계가 유지가 안 돼요. 마을의 공동 자산인데 함부로 쓸 수도 없는 거고. 농지랑은 또 달라요. 농지는 이제 빈농지가 워낙 많은데 그 어업은 바로 현금화가 되잖아요. 예, 예. 그 잡아서 경매장 보내면 되니까. 그렇죠. 예. 저건 1년 내내 키우잖아요. 다르단 말이에요, 이 개념이. 그런 어떤 부분에서 조금 더 확장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새로운 또 다른 세계를 열고 계시고. 그러니까 옛날부터 기록돼야 될 어떤 농촌의 이야기. 저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도 다 사라지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책을 보고 시금치 재배를 못 해요. 절대 못 하는 게 예. 몇 월에 무슨 바람이 오고 몇 월에 무슨 비가 오는데 이 이름이 다 있거든요. 그게 오고 나서 고추를 심어야 된다.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책이 없어요. 지역마다 다 다른단 예, 말이에요. 예. 그거를 누가 전달받아가지고 또 누구한테 전달해줘야 일단 한국을 봤을 때 식량 공급이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도시는 계속 소비를 하기 때문에 공급만 받는단 말이에요. 그 식량에 있어서. 사실 안타까운 게 여기는 이제 시설농보다는 노지 재배가 가능하고 그러다 보니까 노지에 맞는 것들로 그렇게 매뉴얼화 하시는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변수 문제 때문에 지금의 농업은 시설농으로 다 바꾸고 있고요. 지금은 도시농업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공장형 농업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예. 실제로 도시에서 상추나 깻잎 같은 경우에는 공장형 농업으로 성공했거든요. 점점 그런 것들로 가게 되는 거고요. 웃기는 거는 중국산 콩나물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재배에서 오는 게 아니라 컨테이너에 콩나물 키트를 딱 실어놓고 물을 주면 이게 이제 바다를 건너고 통관 절차를 거치고 콩나물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 데리고 왔는데 어른이 돼서 만나는 거네요. 네, 그런 식인 사실 콩나물은 청소년이죠. 근데 예, 예. 근데 좀 웃기는 게 뭐냐 이렇게 농업이 예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전통적 농업이 아니라 거의 공업화되는 형태로 지금. 맞아요. 저는 그 온갖 식재료가 이마트에서 크는 줄 알았어요. 네, 뭐 여튼 좀 그런 상황이지만 여튼 남해라고 하는 자연자원이 갖고 있는 농법 이런 것들도 보존하면서 발전하게 하기 위해서 팜프라가 나섰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약간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실제로 공장형에서 재배되는 거는 인간이 필요한 영양소를 다 못 먹어요. 결국은 그 사람이 뭐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든지 아니면 흙하고 원소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80몇 가지가. 그럼 이거를 특히 미네랄 탄소 같은 네네. 경우에는 무조건 흙에서 온단 말이에요. 광물성이라서. 이거를 액비 재배를 하고 이렇게 공장형으로 하면 겉은 되게 멀쩡한 채소인데 그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이 안 돼요. 어른들이 그 말 하거든요. 요즘 애들 왜 이렇게 빌빌거리는. 칼로리만 그쵸. 맞춰진 거지 그런 미네랄 성분들은 안 그렇죠. 나와요. 뭐 없죠. 어른들하고 같이 60대 분들하고 일을 해보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일이 안 돼요. 체력이 못 따라가요. 먹는 게. 지구력에서 네, 땅심이 없어요. 저희가. 그런 걸 봤을 때 분명히 그 먹는 거랑 연관이 되게 있는데 예, 예. 사실 지금은 그거를 표면적으로 드러나게 하거나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이 없죠. 그래서 저도 시설농은 거의 탑급인데도 가보고 예, 예. 아예 뭐 건물 형태로 하는 것도 가보고 뭐 네덜란드나 이런 데 가봤을 때 결국 땅에서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쌀 농사나 이런 것들은 데려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쌍추나 이런 거는 솔직히 부가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쌀에 쌍추를 싸먹는 거는 부가적인 거예요. 쌍추가 예, 없어도 예, 돼요. 예. 근데 어떤 메인으로 이 땅 농사를 주식을 말씀하시는 주식이든 아니면 뭐 고추 농사든 이렇게 꼭 땅에서 나와야 되는 저희 뭐 고춧가루도 많이 먹고 하니까 항상 주식으로 먹는 그런 채소들이나 곡식들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럼 누군가 그거를 보존하고 전달해줘야 돼요. 옛날에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달이 됐고
그거에 대한 고민이 인구 소멸이 됐을 때 가장 심각한 거는 제가 봤을 때 식량 문제예요. 딴 게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행정적으로 만약에 마을이 폐허가 됐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간 몇백억의 어떤 공공예산이 다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수도, 전기 이런 거. 그때 됐을 때는 딴 사람이 농촌에 오고 싶어도 못 온단 말이에요. 그 정도 인프라를 깔아야지 농촌에 들어올 수 있으니까. 옛날에 그래서 일본의 뭐 다큐 중에 하나 보면 아파트가 한 채인데 혼자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관리비를 혼자 다 내야 돼요.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폐허에 사는 거예요, 혼자. 완전 쓰레기장에 와가지고 막 쓰레기도 버리고 하니까. 그런 것처럼 농촌에 5명이 살고 싶어? 가능하냐? 안 가능한 거죠. 기존에 구축해졌던 게 없어지면 그 다음에는 어마어마한 비용이 발생한다. 수도, 상하수도, 전기 다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제가 세금을 되게 많이 내야 되는 거죠, 상황이. 야, 그러면 진짜 나중에 농촌에 산다는 게 우주 개발하고 똑같은 수준이 되겠네요. 이 단순 사람에 대한 문제만 있는 게 아니네요. 그러니까 인구 소멸이란 이야기를 들었을 때 뭔가 위협감과 위기감이 오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걸 들여다보고 살아보고 공부를 하다 보면 결국 이거의 문제는 도시도 무너지겠네. 도시는 지금 링거 꽂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전국에 있는 채소나 뭐 다른 나라 이제 무역에서 사들어오면 되지라고 하지만 그것도 다른 나라도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고령화 된단 말이에요.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옛날에 필리핀 쌀폭동이 일어났던 게 태국이나 이런 나라에서 베트남에서 사왔어요, 쌀을.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 수출이 못한다. 원래는 필리핀이 산모작이 됐었거든요. 그때 이제 수출 못했을 때 필리핀에서 난리가 났어요. 총기 막 그것도 되니까. 그런 게 농촌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어촌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단순한 문제가 아닌데 라는 생각하죠. 말씀해주신 내용을 종합을 하면 단순히 뭐 어촌과 농촌에 대한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내가 어디에 살까 또는 내가 어떻게 살까에 대한 얘기 때문에 계속해서 펼쳐가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로컬 벤처 얘기를 하면서 잘 찾아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네. 저희처럼 아예 이렇게 안에 들어와가지고 하는 팀이라고 해야 돼요. 기업 같은 경우에도 많지는 않고. 네네. 그래서 계속 좀 어떤 기후위기나 이런 문제들을 이야기하지만 저희가 전면적으로 내세운 거는 판타지 촌 라이프? 혹은 어떤 그들만의 어떤 촌 라이프 스타일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이유가 그 무거운 건 두 번째인 거예요. 와서 일단 살아보고 좋으면 살기만 해도 유지는 되는 거예요. 네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농사 안 지어도 됩니다. 가볍게 시작했는데 찾아오면 약간 매운맛을 보는 뭐 그런 쪽이네요. 이런 거였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있다 보면은 자기가 이곳에서 존재해야 되는 방식을 또 찾게 되니까요. 그걸 못 찾으면 다시 또 돌아가면 되는. 돌아간 사람 돌아가고 또 올 사람 또 오고. 어떤 학교나 실험 또는 잠깐 동안의 일탈 정도로 정의할 수 없는 어떤 새로운 영역을 만드시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사실 쉽지는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까지 새로운 시도를 작게라도 해본 분은 잠깐 용기를 낼 수 있을 텐데 비슷한 세계 속에서 비슷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에게는 앞으로 이걸 어떻게 만나게 될까요 정도의 고민은 좀 있으실 것 같긴 하거든요. 자기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원래 하던 것들에 대해서 회의감이 들어서 멈출 수만 있으면 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잠깐 멈출 수 있는 용기. 왜냐면 저희가 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난 2년간 팜프라촌 했던 프로그램은 와서 생활비가 한 달에 15만 20만 원 드나? 그 정도만 들고 와. 나머지는 네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어. 였거든요. 그걸 이제 멈출 수만 있으면 되는 거죠. 다시 돌아가도 되니까. 그거를 이제 제안하는데 그게 되게 어려운 진입 장벽이에요. 왜냐면 저희가 4달에서 5달 정도를 하는 거니까. 길게는 반년 정도 잠깐 쉬었다 가는. 근데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의 만족도는 되게 높은 것 같고 언젠간 다시 살러 올 것 같아요. 자주 오는 분도 계세요? 네. 어떻게 지내는지 뭐 속속들이 다 알고 하니까 지금 뭐 하겠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고 지금 있는 친구들도 어떻게든 이제 연은 닿았으니까 또 뭐 나중에 오던가 안 오던가. 왜냐면 남고 싶었던 친구도 있는데 집을 못 구하고 집이 없거든요. 빈집은 많은데 빈집 문제가 심각한 게 빈집이 많아요. 근데 그걸 판매하거나 안 빌려주세요. 외지에 계신 분들이. 그러니까 그걸
여기 좀 있고 싶어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집이라도 해결이 되면 여기서 뭐 알바를 하든 뭘 하든 살 수 있는데 그런 이슈도 있죠. 그래서 저희가 안 되겠다, 코브기를 이용해 가지고 주거 어떤 공간을 만들자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들이 매트릭스라는 영화 있잖아요. 갇혀있는 세계에서 조금 고되지만 진실된 또는 진짜 삶으로 가는 어떤 과정들이 영화 속에서 계속해서 나오는데 판프라를 만나면 약간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약간 좀 장난 섞인 말로 말씀을 드리자면 왜 만났을까라고 좀 약간 자조적인 장난 같은 후회하는 분이 있지 않을까. 모르게 뒀으면 내 인생 괜찮았을 텐데 왜 이걸 만나서 이렇게 고달프게 살까라는 분이 좀 생기지 않을까? 고민이 더 많아질 수 있죠. 예, 좋은 의미에서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어느덧 저희가 2시까지만 인터뷰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시간을 많이 넘겼네요. 시간이 꽤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니요, 저희 10분에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한참 바쁠 때 찾아뵈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저희가 이번 이야기로 끝낼 게 아니라 이야기대로 한 번 더 찾아와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찾아뵐 때는 로컬 벤처로서의 가능성을 보고 온 건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기업체 부설연구소 수준으로 연구하신다? 뭐 이런 느낌도 좀 들고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을 거지 시기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하시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결실들이 한참 결과물로 나오게 될 때쯤인 농한기 이제 겨울쯤에 또 한번 저희가 시간 내서 한번 찾아와서 이야기 나눠보면 저희 편집장님이 여기 그냥 오시는 걸로. 예. 네? 한 반년 사시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보니까 저도 집 지을 줄 알고 집 짓는 게 프라모델 만드는 거랑 비슷합니다. 왕 프라모델이죠, 완전. 예.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는 또 물러가고 또 한번 찾아뵙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상남도 남해에 있는 판프라촌 유지왕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곧 다시 돌아오겠습니다.